두 번째로 살펴보려고 하는 인물은 요셉입니다. 요셉은 먼저 생명을 구원할 자로서 준비시키셨고요. 요셉의 시대에 이집트로 이주하는 아시아 사람들이 등장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요셉이 내 뼈를 가지고 나가달라라고 말해요. 네, 이 그림의 장면은 친형들에 의해서 미디안 사람들에게 노예로 팔려가는 요셉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요셉, 우리는 그 사람을 잘 알고 있죠. 친형들은 요셉을 질투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은 20을 받고요. 지나가던 미디안 민족의 상인들에게 팔아버려요. 이 때문에 이집트로 가고 있던 미디안 사람들은요. 요셉을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리게 됩니다. 물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정받지만 또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갇히기도 해요. 그러다가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요. 이집트를 다스리는 총리로 세워지는데요. 그 총리가 된 요셉이 나중에 형제들을 다시 만났을 때 그 형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이 땅에 먼저 보내셨다고요. 총리가 된 요셉이 자신의 신분을 형제들에게 밝히면서 자신의 인생이 겪어왔던 오랜 이 수고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하고요. 또 자신이 겪어왔던 오랜 수고가 하나님께서 왜 주셨는가? 오랜 기근에서 가족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집트로 보내셨다라고 그는 깨닫게 돼요. 그리고 이어서 그뿐만 아니라 요셉은 당시 이집트뿐만 아니라 서아시아 일대에 있어서 오랫동안 펼쳐졌던 기근에서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는 자로서 하나님께 사용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을 구원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렇게 요셉은 생명을 구원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한 시대를 살아갔던 광야 시대의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사진을 보시면요. 이 사진은 이집트 베니 하산의 무덤 벽화로서요. 이집트로 입국하는 아시아인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요. 이 장면이 요셉 때문에 이집트로 내려왔던 야곱의 가족들의 상황을 유추하게 하는데요. 여기 가축을 데리고 오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이와 여자를 함께 데리고 오고 있고요. 또 사냥이나 채집들을 하는 모습들을 아시아 사람들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주가 이집트 벽화의 고고학적인 증거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로 이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이 가운데 요셉과 이집트에서 만난 요셉의 아내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이 이룬 가문 사람들 66명과 요셉을 포함해서 70명이 이집트로 이주해서 정착한 사람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셉은 바로 왕에게 얘기해서요. 가족들에게 좋은 땅 라암셋을 주어서 정착하도록 해요. 이 라암셋이라는 지역은요. 이집트의 입구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나일강의 가장 하류의 비옥한 토양이 구성된 삼각지 지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농사도 이루어지지만요. 이곳에서 목축을 할 수 있도록 바로 왕에게 요셉이 허락을 받습니다. 그런데 요셉이요. 이집트에 정착하는데 마음을 두지 않아요. 여러분 요셉의 무덤이 어디 있을까요?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였잖아요. 그렇다면 요셉이 죽었을 때 요셉의 무덤이 이집트에 있어야 될 텐데 이집트에 있지 않습니다. 요셉의 무덤은 세겜에 있어요. 세겜은 이스라엘의 중북부에 위치한 커다란 도시인데요. 이곳에 요셉의 두 번째 아들의 후손들이 거주했고요. 여호수아가 거주하는 그 땅에다가 본래 이집트에 장사됐던 요셉의 뼈를 가지고요. 이곳 세겜이라는 성읍에 이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겜이라는 도시에 요셉의 무덤이 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자기의 뼈를 가지고 나아가달라고 말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다시 말하면 자기의 유고를 가지고 올라가도록 맹세를 시키는데요. 요셉은 이집트에 완전히 정착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언젠가 하나님의 민족을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실 때에 자기 뼈를 가지고 돌아가도록 후손들에게 다짐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모세가요,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갑니다. 모세는 직접 가나안 땅에 들어가진 못하지만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요셉의 유고를 옮겨서 에브라임 지파가 살아가는 땅에 안치시킵니다. 요셉은 유언을 통해 개인적으로는 자기의 몸이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꿈꿀 뿐만 아니라 유언을 남김으로써 후손들이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돌아가야 할 이유를 만들어주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광야 시대를 시작했다고도 할 수 있는 인물 요셉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 시대를 준비할 수 있게 하는 스타팅 휘슬을 불었던 역할로서 볼 수 있어요. 또한 광야 시대를 시작하는 사람으로서 높은 지위까지 누리지만 끝까지 자기 정체성을 놓지 않는 마음이 자신의 유고를 약속의 땅으로 가지고 가도록 하고요. 이 후손들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사명을 주기도 하는 것이죠. 요셉은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광야 시대를 가장 역동적으로 겪어야 했던 모세에 대해서 함께 보실까요?